안녕하십니까. 전국이 보인다 배윤호입니다. 이제 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겨울의 끝자락에서 겨울바다의 진객을 만나러 남해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겨울이 제철인 볼락과 열기를 낳기 위한 바다 사나이들의 전투 낚시 현장 먼저 만나보고요. 바다가 준 맛있는 한상, 조개 요리 3대 천왕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일출과 함께 바다로 뜬 이유. 형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맛에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툭툭거리는 손맛. 힐링, 그냥 치유받는 느낌. 그래서 청정 남해바다에 경남아 사랑해가 떴다. 기다리면 곧 즐거움이 되나니 찬바람마저 달콤하다는 열혈 강태공들과 함께 월척 만나러 갑니다. 쪽빛 바다를 우아하게 눈에 담기는 무슨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낚시는 시작된다. 저 부산 영도에서 왔어요. 사천에서 왔습니다. 볼락 낚시예요. 열기 볼락. 추운 겨울이면 바다를 호령한다는 볼락을 위해 달콤한 잠도 반납한 채 배에 오른 사람들, 오늘 기대해도 될까요? 바다가 허락한다면 뭐 많이 잡아야죠. 자, 만선의 부푼 기대를 안고 바다 앞으로 출발. 바다 낚시 포인트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있는 축복받은 보물섬 남해. 오늘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먼 바다로 달려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후에는 기상이 좋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람을 피해서 들어가서 낚시를 할 예정이에요. 30 몇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바다가 올해 바다가 이상해요.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낚싯배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부라든지 바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끼 끼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가지채비. 바늘이 6개 있습니다. 가지채비는 말 그대로 나뭇가지처럼 여러 개의 바늘을 이용해 많은 양의 고기를 잡는다는 것. 드디어 오늘의 포인트, 갈도 앞에 낚싯대는 던져졌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이게 노하우가 한 마리 물어도 안 올리고 여러 마리 태운 다음에 같이 올리고 이렇게. 바로 그때! 에이, 설마 벌써? 진짜 잡았다! 아니,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오듯이 평화롭게 잡혀도 돼요? 몇 마리가 낚시 올라오는 거야? 5마리. 영광이죠. 첫 곡이니까 잡는 데까지 잡아봐야죠. 남해 안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어종 볼락. 에? 한참 손맛 좋았는데 갑자기 이동한다? 한 포인트에서 고기 어느 정도 안 나오면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다음 포인트에서 또 그만큼 고기를 잡아내고 그 다음 또 다음 포인트가 또 그만큼 잡아내고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좀 조항이 이제 차오르는 건데. 여기에 낚시 초보도 1타 5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눈치채셨나요? 우리 선장님 포인트를 또 고기가 있는 포인트로 이동을 해주시니까 감으라면 감고 내리라면 내리고. 제 말만 잘 들으면 되죠. 어딜 가나 거기에 현지 바다에 맞는 선장님들이 최고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최고 잘 들어야 돼요.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 예년보다 늦은 겨울 낚시. 걱정도 잠시. 그냥 넣었다 하면 백발백중. 묵직한 손맛으로 화답하는 남해 바다. 한편 바다와 힘겨루기 한판 중인 낚싯대 발견. 멀리서부터 아우라를 풍기며 올라오는 주인공은 바로 참돔입니다. 참돔. 자연산 참돔입니다. 원래 이런 맛에 낚시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갯바위 낚시와 선상 낚시 그 매력이 궁금하다. 잡고 싶은 고기마다 달라요. 이런 거 잡을 때는 선상이 낫고 원래 무슨 고기든 선상이 확률은 더 좋은데 갯바위 낚시 매력하고 선상 낚시 매력이 틀리죠. 조항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물고기가 좀 많이 잡히고 편하게 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에 반찬 만들어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매력 덩어리 볼락입니다.
낚시 시작 6시간째 오로지 낚시밖에 모르는 남자들. 그때 다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안쪽에는 너무 사이즈들이 작아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제 큰 거 한번 잡아볼까 싶었어요. 모름지기 대물은 준비부터 달라야 하는 법. 바늘 바꿔놓는다. 이 바늘은 뭐 틀린 겁니다. 저희가 아까 쓰던 거는 6개. 바늘이 6개인데 이거는 10개. 바늘의 개수에서부터 느껴지는 비장함. 10마리 다 태울 겁니다. 투입과 동시에 뭔가 느낌이 왔다. 낚싯대만 1m 들어야 1m 딱 든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두두두두 하면은 그 다음에 감아줘요. 그 다음에 한 50cm나 감아줘요. 백문이 불여일행. 일단 당기자. 소형종인 볼락, 특유의 톡톡 건드리는 손맛을 가진 겨울 낚시의 최강자. 읽다시피 가능한가요? 와, 거의 다 태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일타팔피. 형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을 뚫고 나온 낚시 8시간 경과. 전투 낚시죠. 네? 전투 낚시죠. 전투 낚시.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 먹는 시간까지 솔직히 아까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틈틈이 허기를 채우고 낚시에 올인. 겨울 고기가 다른 때보다 맛있으니까 그 바천 잡으러 오는 거 있죠. 작년에 비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마다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올해는 조금 덜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보다 포인트도 상당히 많고 어종도 다양하고 이제 계절마다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이제 사계절 다 됐다 보면 되죠. 일출과 함께 시작한 겨울바다 낚시. 일몰까지 푹 빠져드는 이유. 툭툭거리는 손맛. 그리고 그걸 잡아 올렸을 때 쾌감. 이 낚시하는 자체에 그냥 힐링되는 게 낚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1등이 누구요? 네, 감사합니다. 재미난 시간 보내고 손맛도 보고 오늘 참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맛 제대로 갑니다. 그 계절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채비만 들고 오시면 언제든지 손맛 보고 웃으면서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바다의 불꽃, 볼락이 깨워주는 낚시의 참맛. 사계절 중 딱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짜릿한 특권. 남해에서 즐겨보세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다양하고 풍부한 해산물을 즐겨왔죠. 바다의 맏형인 동해, 전국 5대 갯벌을 간직한 서해, 다도의 천국 양식의 최적지 남해, 그리고 해조류 천국 제주까지 비슷한 듯하면서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황금어장 바다. 이들이 주는 선물 중 단연 최고는 조개라고 할 수 있죠. 국내에서 자라는 조개만 무려 500여 종. 그중에서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표 조개, 국민조개 바지락부터 안주의 절대 강자 골뱅이, 조개의 여왕 백합, 조개의 황제 전복 등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 어떻게 먹어도 그 맛은 일품. 담백함에 반하고 쫄깃함에 또 반하는 황금어장의 바다의 선물, 조개 맛보러 출발!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울산 울주군. 과연 이곳에선 어떤 조개를 만나게 될까요? 점심시간이라 다들 폭풍 먹방 중이신데, 아니 다들 뭘 그렇게 드시나요? 바지락 먹고 있습니다. 바지락이요. 바지락 먹고. 국민조개라 불리는 이 녀석, 남녀노소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 바지락. 흰색 바탕에 검은색 방사무늬를 띠는 것부터 황갈색 물결 모양까지 다양한데요. 바지락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바지락은 뭐 바지락 술찜도 괜찮고 바지락 무침도 괜찮지만 바지락 칼국수가 최고 맛있지 않을까. 국물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칼국수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바지락은 2월부터 4월이 제철. 조리 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소금을 넣고 해감을 시켜줘야 비로소 조리할 준비를 마치죠.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바지락 대다수는 해감이 된 경우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받아가지고 그 바지락을 담근 상태에서 소금을 약간, 집에서 하시면은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 1시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좀 알이 굵고요. 색깔이 선명한 거. 보시다시피
약간 굵고 이래 만져보시면 약간 거칠거칠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바지락. 껍질이 거칠고 윤기가 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싱싱한 바지락인데요. 바지락이 싱싱하다고 다 맛있진 않을 것 같잖아요. 특별한 비법 있나요? 그거는 누구나 아무나 그냥 대충 끓여도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끓이기가.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 그 맛을 좌우하는 90%가 바로 육수. 바지락은 특별한 재료 없이 물만 넣고 끓여도 그 맛이 최고인데요. 바지락이 살짝 덮일 정도로 물을 더해 조개가 입을 딱 벌리는 그 순간까지 끓여주면 알맞다고 하네요. 이거 사물 칠 때 바지락에 육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으시면 되는데 보통 한 3분의 2만, 바지락이 한 3분의 2만 잡으시면 됩니다. 육수가 완성되면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을 삶을 차례. 이때 깊은 맛을 내려면 조금 길게 끓여야 한다고 하죠. 면발의 탄력이 제대로 살았네. 이렇게 잘 삶은 면과 시원한 육수 그리고 푸짐한 바지락이 더해지면 짜잔! 평범하지만 깊이가 남다른 바지락 칼국수 완성! 든든하게 속을 채워줄 내 영혼의 칼국수. 오동통한 바지락살과 쫄깃한 면,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갈 만큼 유혹을 떨치기 힘든데요. 바지락 칼국수 지금 나갑니다. 호로록 호로록 소리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돕니다. 드시느라 정신없지만 맛은 어때요? 요즘 제철이고 하니까 되게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하고 깔끔해서 좋아요. 면도 쫄깃쫄깃하고. 국민족의 바지락을 뒤로하고 조개요리 3대 천왕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중구에 위치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이곳에 특별한 조개가 있다는데 아니 이건 무슨 조개? 네, 요거는 흔히 아시는 골뱅이 종류 하나로 백골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뱅이라고 하면 저희 치킨으로 먹는 그 골뱅이 말씀이시죠? 네, 그 골뱅이는 구슬골뱅이고요. 요거는 고급 식재료인 백골뱅이입니다. 무려 100여 종 이상이나 되는 식용 골뱅이들 가운데 귀족으로 불린다는 백골뱅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예요? 무침보다는 탕이랑 구이 두 가지 종류를 메뉴로 내고 있고요. 찜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무침 말고도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많은 애주가의 단짝 안주로 손꼽히는 메뉴 골뱅이. 그의 변신은 무죄. 남다른 크기와 압도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담백한 백골뱅이가 탕으로 변신하면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을 자랑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다는 구이. 백골뱅이 구이는 삶은 것과 또 다른 별미라는데 은은하게 밴 불향이 백골뱅이를 씹을수록 뿜어져 나와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백골뱅이 구이야말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라 할 수 있죠.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백골뱅이 매력에 다들 취하셨네요. 맛은 물론 영양 만점 백골뱅이 구이의 하이라이트는 속살이 아닌 바로 덩. 머리 부분을 젓가락으로 톡톡 내리쳐 껍질을 벗겨내면 거무스름한 고동의 내장 일명 덩이 나오는데 쌉쌀한 듯한 고소한 그 맛은 절대 표현 불가. 먹어보지 않고 백골뱅이를 논하지 말라. 맛이 어때요? 일단은 보통 무치면은 초장 맛이 세가지고 제가 초장을 먹는지 골뱅이의 본연의 맛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먹어보셔야 알지만 맛있습니다. 잘 구운 백골뱅이 구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향긋한 깻잎에 김을 깔고 각종 채소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별미. 한 쌈이 두 쌈 되고 두 쌈이 세 쌈 부르는 맛. 쌈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 제가 쌈 싸 먹었는데 쌈 싸 먹는 건 진짜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니까 그 야채 맛하고 우리 그 골뱅이하고 같이 섞여서 되게 식감도 아삭아삭한 것도 느껴지고 부드러운 우리 골뱅이 살도 느껴져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무침은 좀 살이 퍼져 있는 느낌인데 소금에 구워서 먹으면 일단은 살이 살아 있습니다. 쫀득쫀득하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야채하고 살짝 먹으면은 간도 세지 않고 골뱅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고동계의 귀족으로 불리는 백골뱅이는 타우린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할 때 부족한 영양 보충까지 할 수 있다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완벽하니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골뱅이 종류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백골뱅이가 가장 비싸고 귀한 재료입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최고의 식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개요리 3대 천왕 오늘의 마지막 메뉴를 찾아 남구에 위치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지금 담고 계신 게 어떤 거예요? 조개구이입니다.
이렇게 키조개, 대합, 뭐 가리비, 홍가리비, 전복 이렇게 다양하게 다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개를 가장 베이직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바로 날 것 그대로 익혀서 먹는 조개구이죠. 신선한 조개를 바로 구워 즉석에서 먹는 조개구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매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가리비, 키조개, 대합, 전복 등 조개 불문. 불판에 올라가는 순간 각자의 맛을 뽐내며 입맛을 사로잡는데 요즘 어떤 조개가 가장 인기 있어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제철 메뉴인 불구이가 사람들이 많이 먹죠. 조개구이의 비주얼 담당 키조개부터 조개꽃, 가리비, 백합, 제철인 굴 등 시선을 강탈하는 비주얼의 조개탑 완성.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조개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신선한 걸 그대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저는 탕보다 찜보다는 구이가 끌리더라고요. 언제나 사랑받는 조개구이, 종류만큼이나 각자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별도의 양념이 없어도 짭조름해 조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구워 드셔도 맛있지만 구워 드시다 보면 육수가 올라오는데 그 육수에 치즈를 좀 많이 넣어서 치즈 그라탕처럼 그렇게 해서 또띠아에 싸 먹으면 이색적인 맛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조개구이에 빠질 수 없는 모짜렐라 치즈. 치즈 듬뿍 올려 구운 조개를 또띠아에 올려 초장을 살짝 넣으면 여기가 한국인지 멕시코인지 구분 불가. 이색적인 맛에 다들 좋아하신다는데요. 미리 초장을 부어 구워 먹기도 하고요. 다진 채소에 양념을 해서 얹어 먹기도 하는데 취향은 다양하지만 그 맛은 누구나 취향 저격. 관자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가지고 뭐 술 한 잔 먹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조개 위에다가 뭐 양파나 고추 그리고 치즈를 올려서 그 상태에서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걸 가장 좋아해요. 대표적인 저칼로리 식품인 조개. 조개는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등이 함유돼 있어 영양에 좋고요. 쫄깃하면서도 촉촉한 조개살의 맛과 재미는 식감, 치즈와 양념 등 여러 가지를 곁들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쏠쏠한 메뉴죠. 조개 구워서 뭐 김치나 여러 가지 양념이랑 치즈랑 섞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구우면 생동감이 넘칩니다. 조개구이 짱 맛있어요. 작지만 알차다. 깊고 시원한 육수 맛을 내는 국민조개 바지락. 낯선 듯 낯설지 않은 고동계의 귀족 백골갱이. 그리고 각종 조개의 짠맛을 느낄 수 있는 구이까지. 어떻게 먹어도 반하지 않고 못 버티는 황금어장 바다의 선물. 꼭 맛보세요. 자,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자, 퇴근 후에 저녁 시간이 되면 몸과 마음이 허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마음이 허할 때 달달한 디저트만큼 좋은 약이 없겠죠. 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달콤하게 녹여줄 디저트를 맛보러 경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디저트 가게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과일을 파는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제가 설마 과일집을 소개해드릴까 봐요? No.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고! 인테리어를 보아하니 그냥 과일 가게는 아니죠. 이곳은 신선한 컵과일과 과일 주스가 주 종목인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사이드 메뉴로 선보인 달콤한 디저트가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직접 안에 들어오니까 옆에 과일들도 많네요. 네. 하지만 제가 과일집만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 또 다른 디저트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가 관광지도 아닌데 그렇게 그 디저트를 많이 먹으러 온다던데 도대체 어떤 건가요? 저희 매장에는 이제 에그 샐러드가 듬뿍 들어간 에그 샌드위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식빵 사이에 파당금이랑 버터를 넣은 앙버터 토스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앙버터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SNS에서 제가 미리 보고 왔잖아요. 직접 만들어 주실 거죠? 예,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SNS 인기 메뉴 하나, 앙버터 토스트. 잘 구운 식빵 위에 달콤한 파당금과 무염버터를 듬뿍, 딸기, 견과류, 슈가 파우더를 뿌리면 완성. 인기 메뉴 둘, 에그 샌드위치. 담백한 빵 속에 에그 샐러드를 아낌없이 꾹꾹 눌러 담으면 끝. 비주얼까지 완벽한 디저트가 완성. 겉은 바삭, 속은 달달한 앙버터 토스트와 터질 듯이 알찬 에그 샌드위치. 인기 끌만하죠?
역시 직접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는데요. 특히 이 앙버터 토스트는요, 식빵의 이 바삭함이 너무 좋았고요. 거기 안에다가 버터의 고소함, 파당금의 달콤함, 거기에다가 딸기의 상큼함까지 더해지니까 너무나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그 샌드위치는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안에 딸기잼까지 발려있으니까 달콤함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주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문채영 리포터도 인증샷 찍고 갑니다. 달콤하게 속을 꽉 채운 디저트로 에너지 충전 완료. 달콤한 도시 경주에서 찾은 두 번째 장소, 한옥을 리모델링한 예쁜 디저트 카페를 찾았습니다. 경주스러움이 물씬 느껴지죠. 와, 정말 여기 인테리어는 예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이 창틀 보세요. 이런 멋진 한옥 인테리어 오니까 확실히 경주에 온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소개해드릴 이 디저트는 아마 약과나 떡 같은 게 아닐까요? 달고나 밀크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도 반기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달고나 밀크티라고 하는데요. 달고나라면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던 그 달고나 말인가요? 밀크티에 어릴 때 먹던 달고나를 얹은 디저트 음료예요. 달고나 만드는 법 다 아시죠? 소량의 물에 유기농 설탕을 듬뿍 넣어 캐러멜색이 될 때까지 녹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소다를 넣고 저어주면 끝! 이 집만의 노하우로 딱딱하지 않고 포슬포슬 부드러운 벌집 달고나가 완성됐습니다. 모양부터 꿀 떨어지는 달달함이 느껴지시죠? 일단 냄새가 굉장히 그 옛날에 그 달고나 냄새가 맞거든요. 한번 제가 살짝 먹어볼게요. 네. 되게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머랭 쿠키처럼 부드럽네요. 맛있네 이게. 아, 근데 계속 먹으면 살찔까 봐 못 먹겠어요. 저희 달고나 음료에 들어가는 달고나는 설탕 함유량이 주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탄산음료나 에이드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제가 뭐 한 캔씩 마신다고 치면 뭐 요 정도면 괜찮겠네요, 그럼. 그럼요. 전혀 살찔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소리가 진짜 너무 예술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 달고나 밀크티를 맛볼 시간. 고소한 우유에 홍차를 진하게 우려 만든 홍차 시럽을 부어주고 잘게 자른 달고나를 듬뿍 올려주면 완성! 먼저 밀크티 그대로의 맛을 느껴보시고요. 그런 다음 달고나를 천천히 녹여주면 더 진하고 달콤한 달고나 밀크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냥 밀크티 맛에 이 달고나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과하게 달진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단맛도 아니고 적당하게 달콤한 맛이 나면서 그냥 처음에는 젖지 않고 밀크티 맛을 느끼고 두 번째는 같이 저어서 달고나 밀크티 맛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음료의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네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디저트 음식점인데요.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딸기 다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좀 더 달콤하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의 유혹은 계속된다. 이곳은 매장에서 다양한 맛의 젤라또를 직접 만드는 수제 젤라또 가게인데요. 겨울철 젤라또의 주인공은 바로 요 딸기라고요. 사장님, 저 딸기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네.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딸기를 어디에 쓰려고요? 딸기 샤베트를 만들 겁니다. 딸기 샤베트요? 그것도 맛있겠다. 딸기의 달콤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딸기 샤베트. 이곳의 딸기 샤베트는 경주 농원의 딸기만 이용하기 때문에 싱싱한 딸기를 듬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결 중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딸기 샤베트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비주얼부터 한번 보세요. 너무 맛있겠죠? 냄새도 딸기딸기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런데 사장님, 여기 샤베트 쓸 때 쓰는 딸기도 그렇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딸기도 경주 딸기를 쓰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경주 딸기를 쓰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경주 지역의 로컬 푸드를 소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고요. 네. 그리고 한번 써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향기로워서 네. 너무 좋아서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쓰려고 합니다. 야, 품질도 좋은데다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기분까지 좋아지는 분홍 빛깔의 상큼한 향과 달콤한 맛으로 행복지수 업! 겨울 디저트로 딸기 샤베트 어떠세요? 딸기 샤베트가 이렇게 맛있는 건 줄 몰랐어요. 딸기의 이 신선함과 상큼함이 입안으로 쏙 들어왔다가 부드럽게 나가는데요. 딸기 샤베트가 저랑 밀당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경주 딸기가 맛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디저트 가게 3군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사랑에 빠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도 먹고요.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줄 달콤한 디저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체온도 업, 행복지수도 업! 올겨울 경주에서 달콤한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각자의 분야에서 지금 한창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은 복싱왕을 꿈꾸는 광주 동구 복싱부 선수들과 역도 국가대표 유동주 선수를 소개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들이 온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역대급 핵주먹.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쏴라. 내일은 복싱왕, 광주 동구 복싱부를 소개합니다. 아직 동이 채 트지 않은 새벽입니다. 단잠을 깨우는 알람이 울리는데요. 남들보다 하루를 좀 더 일찍 시작하는 이들은 광주 동구 복싱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눈도 다 못 뜨고 일단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네. 좀 날이 추워져서 더 일어나기 힘들겠어요. 조금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요?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서 체력 운동 때문에 러닝을 하러 가야 돼서 일찍 움직여야 돼. 졸음을 쫓고 운동할 채비를 하는데요. 자, 가자.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아직 발걸음은 좀 무겁지만 힘을 내서 훈련장으로 향하는데요. 선수들을 데리러 온 이는 복싱부 감독님. 매일 이렇게 픽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용산 생활체육공원. 광주 동구 복싱부는 매일 이곳에서 새벽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선수 소개 시작합니다. 69kg급 이동진 선수, 75kg급 김재학 선수, 64kg급 한영훈 선수, 49kg급 함승우 선수. 권투 부흥을 이끌고자 24년 만에 재창단된 광주 동구 복싱부인데요. 한국 챔피언이 곧 세계 챔피언이었던 복싱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3-2. In the blue corner, Jun Suk Shin, Korea. 이제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맨손 하나로 세계를 호령하던 그들은 그 시절 남자들의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배님들 보고 꿈을 꿨던 이 시기에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첫 발을 광주에서 내딛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선수들과 함께 올해 전국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운동 생활하면서 창단 멤버로 들어가기는 그런 일 잘 없거든요. 저한테 엄청 큰 추억이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난달 창단한 신생팀이지만 패기와 열정을 무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근지구력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체력 훈련의 하나인데, 그 이제 뛰고 난 뒤에는 이제 뭐 바로 이제 보조 운동으로 통해서 이제 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복싱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체육 선생님 권유로 저기 체중에 경북 체중에 한번 갔었는데 한번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싫어하고 운동을 또 많이 좋아했습니다. 체육 중학교 가서 테스트 보고 복싱으로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중3 때부터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복싱의 매력은 4강 링에서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으로 하는 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거를 상대한테 써먹었을 때 상대가 아마 그 기술에 걸린다면 그때가 좀 짜릿하지 않나 싶어요. 숙소와 훈련장을 오가며 동고동락하는 이들. 새롭게 써내려갈 동구 복싱부의 황금빛 역사를 다짐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아침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땀 흘리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맨날 가요. 여기가 또 맛있고 사장님들도 친절하시고 맛집인 무등산 맛집. 제 아들 같으잖아요. 계속 먹는 것만 먹으면 애들도 질리고 그냥 가족처럼 해주고 있어요. 든든히 배를 채우고 숙소로 왔습니다. 형 빨래 돌릴게요. 빨래는 막내 담당. 원래 합숙 생활하면 막내가 고생 좀 하잖아요. 네 명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합숙 생활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일단 서로에 대한 운동 끝나고 나서 서로에 대한 단점이란 장점을 더 말할 수 있어서 좋고요. 자기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못한 게 있으면 이게 말을 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잘 챙겨주는 선수는 누구예요? 딱 둘째 형 정도. 뽑아줘서 감사하긴 한데 저보다 좀 그 형이 더 고생하고 있어서 영광을 첫째 형이 다시 돌리겠습니다. 감사한데 한 번쯤은 청소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수들 나름의 안목으로 신중히 장을 보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뭐든지 다 같이 하니까 더 즐겁습니다. 선수들이 장을 본 이유. 바로 형들을 위해 막내들이 특별한 간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오늘 요리 뭐 만드시는 거예요? 식빵 튀김? 식빵 튀김이요? 튀김이 아니죠. 식빵 부위? 아닌데? 뭐야? 계란 무친 설탕 토스트. 그거 달고 맛있잖아요. 보통 요리 많이 해서 드세요?
아니 요리는 보통 많이 해서 안 먹어요. 요리가 쉬워요? 복싱이 쉬워요? 복싱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애들. 어릴 때 다 해본 거라서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냥. 원래 후배들이 한 번씩 해주긴 하는데 저도 이 팀에 와서는 거의 처음 동생들이 해준 거라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요. 드디어 완성! 형이 좋아하는 케첩까지. 샵 토스트, 샵 내가 만든 오늘의 요리왕. 얼른 먹어보는데요. 어때요? 맛있나요? 기대 이상입니다. 너무 기대 이상이어서 좀 놀랐어요. 맛있습니다, 근데. 어우, 다 먹었네요. 설거지 막내요. 아, 설거지도 막내예요? 네, 저 신데렐라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해야죠.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이죠? 카메라 있는 날. 덕분에 막내도 쉬어봅니다. 100kg이 훌쩍 넘는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힘을 기르는 스포츠 역도. 국가대표 역도팀의 우리 지역 출신 선수가 도쿄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시작부터 활력이 넘치는 동아 리포터. 무슨 좋은 일 있나요? 여기는요 국가대표의 성지 진천 선수촌입니다. 이곳에 말이죠 우리 지역 출신의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라니 벌써 설레는데요. 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중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 선수촌.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역도장으로 들어갑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선수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유동주 선수입니다. 전국체전에서만 11개 메달을 딴 유동주 선수는 리우에 이어 도쿄까지 올림픽 연속 출전을 누리는 역도 에이스입니다. 멋있어요. 이 태극기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쑥스러워하신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역도를 딱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역도라는 걸 알았어요. 역도부 가면은 맛있는 걸 많이 준다고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좀 혹한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도 평소에 좀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좋은 음식 찾아가서 먹고 회복하고 그러는데 나 유동주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라는 거 있을까요? 개구리랑요. 개구리. 네, 그다음에 진해.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진해. 아무리 그래도 진해까지? 진해요? 네, 진해가 허리에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좀 멀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금씩 이렇게 좀 들고 왜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죠. 진해까지 먹을 정도로 대단한 운동 열정. 그 열정으로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국가대표답게 자세도 훌륭합니다. 훈련 중 갑자기 뭔가를 적고 있는 유동주 선수. 이 선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훈련일지 쓰고 있어요. 야 이거를 다 아니 운동만 하기에도 지금 바쁘실 텐데 이걸 다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훈련했던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럼요. 훈련 일지를 적으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유동주 선수가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역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봤을 때 이런 걸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역도 선수가 팔을 굽었다 피면은 파울로 인정이 돼요. 그걸 관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굽히는 순간 저 사람은 떨어졌다. 파울이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역도 볼 때 팔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이제 표정 같은 걸 보면은 이 선수가 여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올림픽을 위해 쉬지 않고 훈련을 하는 유동주 선수. 그 뒤에는 피드백을 주며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코치님이 계시는데요. 코치님이신가요? 네.
전담을 맡고 있는 김동현 코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코치님. 네, 이 선수가 좀 또 어떤 선수인지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네. 나가 있어. 가 있어. 이 가 선수 있어. 가 있어. 선수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이 선수를 지금 코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2017년부터 지금 대표팀 코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쭉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제가 고등학교 코치를 할 때 네. 제가 지도하던 선수와 유 선수가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목표는 네. 제가 가르치는 그 선수가 유 선수를 이기는 게 제 목표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연이 인연이 되었네요. 그렇죠. 유동주 선수를 아끼고 배려하는 코치님입니다. 코치님에게 유동주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보배 같은 선수죠. 제 마음을 먼저 알아줘요. 네, 그러면서 먼저 다가와줄 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갑상선 암 수술. 네네.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식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선수가 찾아왔어요. 족사 들고.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선수와 코치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제는 가족 같은 두 사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 유동주 선수가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21살 때가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허리를 다치고 나서 한 2년 반 동안 슬럼프에 빠졌었죠.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역도가 여기까지인가 할 정도로 좀 많이 슬럼프에 심하게 빠졌어가지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건 저를 믿어주는 가족들. 가족들 있었고 지도자분들, 그다음에 저랑 같이 어울리는 선수들 때문에 그랬었죠. 힘든 길을 걷던 고된 시간을 함께한 가족과 동료 덕분에 슬럼프를 견딘 유동주 선수. 슬럼프를 지금 잘 극복을 하셨잖아요. 네. 이 시점이 우리 유동주 선수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역도 선수의 남자 평균 전성기를 따져보면요, 27에서부터 31살, 2살까지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게 딱 제 나이네요. 공교롭게도 딱 걸렸네요. 네. 그러면 우리 유동주 선수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유동주 선수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6개월 남짓 남은 도쿄올림픽이 그 무대인데요. 이 도쿄올림픽이 조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우리 유동주 선수에게 도쿄올림픽은 어떤 의미인가요? 4년 전 리오올림픽 때 조금 부진한 성적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네.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목표는 뭡니까? 모든 선수가 원하는 금메달. 야우! 그 금메달을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있습니다. 야우! 야우!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묵묵히 노력하는 유동주 선수. 전 세계에 유동주 선수의 이름을 떨칠 그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전국이 보인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3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